자, 전사는 자, 이제 데이터도 조금씩 넣어볼까요? 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능만 그냥 했으니까 사실상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건데, 그죠? 자, 전사한테 우리는 나이와 이름을 부여해 주겠습니다. 자, 공격력도 한번 넣어줄게요. 전사 게임 캐릭터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게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게임이라는 걸 해보면 이제 캐릭터 같은 걸 선택을 해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 캐릭터 정보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체력 나오고 마력 나오고 공격력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정보들을 다 어디에 저장돼 있겠어요? 변수에 저장돼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전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낼 거고요.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딱 이 정도만. 나이 뺄게요. 그냥 나이 필요 없어요. 이름하고 공격력 요것만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전사가 아무것도 못하면은 요거 좀 게임이 재미없잖아요. 그죠? 뭐 할 수 있어요? 전사? 이동, 공격, 방어,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이게 동작이니까 메서드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동이 있으니까 됐다. 자, 공격, 이동, 방어. 여기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선 공격합니다. 방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사를 한 명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전사가 하나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진 전사한테 이동도 시킬 수 있고요. 공격도 시킬 수 있고요. 방어도 시킬 수 있겠죠. 이동이랑 공격만 시킬게요. 자, 자동차는 이제 지워주시고, 자, 공격 이동하죠. 자, 그리고 전사를 한 명 더 만들어서 전사 2번. 얘도 이동하고 공격. 자, 그럼 똑같이 이동 공격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전사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근데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얘네들한테 이름을 넣어서 구별을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공격을 하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름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new 전사하면은.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null이라는 걸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사가 만들어졌으면 전사 이름을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녀석은 홍길동. 자, 이 녀석은 2번. 전사 2번은 이순신. 그럼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사마다 공격력이 다를 수 있죠. 자, 공격력도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홍길동은 20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이순신은 30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격할 때 이제 자신의 공격력으로 공격을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공격력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처음엔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전사가 만들어지겠지만 이름을 부여하고 공격력을 부여하고 하면은 이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전사 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됐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공격만 하면 괜찮은데 게임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고 싶으면 무기를, 아이템, 무기에 따라 공격력과 공격 형태가 달라지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사에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무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공격을 할 때 조건 분기를 통해서 무기가 뭐 칼이면 어떻게 공격해라. 무기가 뭐 활이면 어떻게 공격해라. 무기가 뭐 창이면 어떻게 공격해라.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럼 무기가 100가지도 넘으면 이 공격이라는 이 메서드의 분기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리고 무기마다 공격력과 뭐 공격하는 형태가 다 다를 텐데 전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딱 여러분이 생각해도 전사한테 무기를 장착시키고 싶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기라는 개념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칼. 자, 그러니까 요 표현을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트 스트링은 잘 이해하시는데 갑자기 무기 칼 이렇게 들어오면은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자동차한테 엔진 달아주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전사한테 칼 하나 지어주겠다 이거죠. 자, 근데 칼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빨간 줄이 뜨는 거고 칼을 이렇게 만들어줄게. 자, 그럼 빨간 줄 사라졌죠? 자, 칼 클래스가 있으면 우리는 칼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new. 이렇게 하면 칼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칼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칼은 누구한테 준다? 전사한테 줄 겁니다. 아니면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걸 일단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요건 이해되시죠? 칼을 하나 만들고 칼이라는 무기라는 변수에 넣은 거죠. 이것도 헷갈리시면 그냥 칼리 이렇게 할게요. 칼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 칼은 그냥 여기 메인 영역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칼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전사 처음에 만들어지면 이름도 없고 공격력도 없죠. 근데 이름에다가 홍길동 넣어주고 공격력에다 20 넣어줬죠. 이건 추후에 우리가 전사한테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해도 돼요. 전사 1한테 아까처럼 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칼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러면 좀 헷갈려 하시던데.
요거랑 요거랑 구별하셔야 돼요. 요거는 변수명이고 요건 자료형이에요. 그죠? 자, 그럼 전사의 칼 이렇게 지목할 수 있죠. 전사 이름 지목하고 공격력 지목할 수 있듯이 칼도 이렇게 지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칼 1은 요 메인에서 또 돌아다니는 칼이고요. 칼 하나 새로 만들어서 다시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전사 1한테 칼 지어준 거죠. 이거는 요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칼을 하나 만들고 전사한테 그 칼을 넣어줘도 돼요. 요게 좀 더 통일성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전사 2한테도 칼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칼로 공격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엔진 또는 날개 사용하듯이 칼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자, 이 이름과 공격력은 이제 없죠. 여기. 이렇게 공격을 하게 합니다. 이거 이제 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전사한테 공격하라고 하면 전사는 이제 자신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장착되어 있는 무기로 공격하는 겁니다. 칼 1 점 사용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공격력이랑 이름이 안 들어가잖아요. 왜? 이 공격 알고리즘이 이제 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단절되어 있죠.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공격을 할 때 전사의 데이터를 공격하는 칼에 좀 전달을 하고 싶다. 전사의 공격력과 전사의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매개 변수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가 메서드 배운 거죠. 자, 칼 1점 사용하잖아요. 전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 객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객체는 데이터와 기능을 제공을 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칼은 사용이라는 함수 기능을 제공해요. 전사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때 전사가 가지고 있는 요 이름과 공격력을 여기 넘겨주시면 요게 여기로 넘어오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함수에서 함수로 데이터 넘길 때 받아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매개 변수라 그랬습니다. 자, 공격력 이름. 자,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이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름 이가 공격력 플러스 공격력 만큼 칼로 공격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전사는 칼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고, 칼은 사용을 하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 전사가 칼을 사용할 때는 자신의 공격력과 이름을 넘겨서 칼이 공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밑으로 내립시다. 필요 없는 거니까. 자, 됐죠? 그래서 이제 홍길동, 이순신 둘 다 칼을 장착시켜주면 칼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창은요, 창. 만약에 칼 말고 활로 공격해 봅시다. 활.
활로 공격을 할 거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칼이 아니라 활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자, 그럼 무기가 이제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자, 대신 이제 전사한테 이 칼에다가 활 장착시켜줄 수 있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 규칙이잖아요. 여러분 뉴 전사 했으면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는 타입 뭐여야 돼요? 전사여야 되죠. 이렇게. 자, 여기가 뭐 인트면 안 되잖아요. 스트링이어도 안 되죠. 객체는 요거 클래스명이랑 똑같이 맞춰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칼. 이 칼을 변수에 넣고 조종하고 싶어요. 다루고 싶어요. 뜬금없이 전사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칼이면 여기를 칼로 해야지 저기서 하면 안 되죠. 내가 다루는 것이 칼이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니까. 자, 당연히 활 역시 안 들어가죠. 얘는 활이고 얘는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자바를 여러분이 희롱하는 거예요. 나 여기에다 칼 넣을게 해놓고서 활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바가 거부하는 거죠. 야, 너 여기에 칼 넣겠다고 해놓고 왜 활을 넣어?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에 두 개가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활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활 장착시켜주고 싶다고 칼에다가 활 장착시켜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활 장착시켜줄 수 있는 슬롯을 하나 또 마련을 해줘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활에다가 장착을 시켜줄 수 있죠. 자, 그리고 실행하면 이제 활로 공격하겠네요. 그죠? 에러가 납니다. 자, 에러 나는 부분은 여기. 자, 왜 그래요? 이제 전사에 활에다가 활을 장착시켜줬는데 칼을 장착 안 시켜줬죠. 칼을.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죠. 슬롯이. 그렇죠? 슬롯이 비어있는데 그걸로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활을 사용하려면 여기를 칼 1이 아니라 활 1로 이렇게 바꿔줘야죠. 그죠? 자, 그럼 일단 활로 공격하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 다시 칼로 바꾸면 여기 또 바꿔야 돼요. 여기를 칼로 또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활로 여기를 또 활로 바꾸면 이렇게 바꿨다가 또 활로 바꾸면 여기 또 활로 또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바뀌면 여기가 따라서 바뀌어야 되죠. 그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자, 여러분 이 무기가 종류가 100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전사가 그 100가지 무기를 다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가지 무기를 다 장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나중에 뭐 창이든 도끼든 이런 게 또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가지 무기면은 이거 100개를 써야 된다는 건데 이거 좀 힘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요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무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죠?
전사가 장착하고 있는 게 칼이냐 활이냐 뭐 창이냐에 따라서 공격도 바꿔야 되고, 전사가 다뤄야 되는 무기가 많아질수록 이게 엄청 길어질 테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자 일단 클래스 하나 새로 만들게요. 좀 복잡해졌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속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동물에서 이제 고양이가 나오고 강아지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강아지가 지나갈 때 저기 강아지 지나간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그죠? 강아지가 지나가는 걸 보고 동물이 지나가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죠. 고양이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면은 고양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동물이 지나간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결국 이 고양이랑 강아지는 동물로부터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 말은 틀려요. 잘 들어보세요. 동물이 그냥 뭐 하나 지나간다고 저 동물은 야옹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나가는 동물이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일 수도 있는 거고, 고슴도치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왜냐면 얘네 다 동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 동물이 지나간다 라고 해서 야 그럼 그 동물 야옹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 이건 틀린 말이죠. 그죠? 그죠? 자, 대신 반대로 강아지가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강아지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야 저 강아지 그럼 숨 쉬겠네? 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고양이 지나가는 거에다 대고 야 저 고양이 숨 쉬겠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고양이랑 강아지는 동물로서의 기능은 반드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동물의 부분집합이니까. 하지만 그 반대는 안 돼요. 어떤 동물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강아지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양이로 볼 수도 없고. 그죠? 자, 그래서 하위 개념과 상위 개념이 있을 때, 하위 개념을 우리가 상위 개념으로 보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방금 저희가 강아지가 지나가네? 그럼 쟤 숨 쉬겠네? 왜? 동물이니까. 동물은 다 숨을 쉬잖아요. 그죠? 근데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야, 동물이 지나가는데 저거 멍멍 짖겠네? 그게 고양이면 멍멍 못 짖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객체 지향을 왜 한다 그랬죠? 프로그래밍을 사람처럼, 사람이 사고하는 것처럼 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자바는 못해요. 자바는 못하기 때문에 자바가 이렇게 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동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코드로 봅니다. 강아지 있어요. 고양이 있어요. 기능은 따로 안 만들 거예요. 자바는 이 세 개를 구분해서 이제 존재를 구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바한테 동물 1, 뉴 동물, 자, 이렇게 하면은 동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강아지에도 만들어주죠. 자바는 이 둘을 명확히 구별을 해요. 두 개는 다른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도,
강아지를 동물처럼 하려고 하면은 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동물 1에 강아지가 어떻게 들어가? 그죠? 둘은 다른 건데 동물 1처럼 사용하면 강아지 1이 강아지가 동물처럼 다루어지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자바가 경고하는 거예요. 왜? 자바는 이렇게 사고를 못하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 이거 강아지가 동물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도 동물과 강아지처럼 상하관계가 명확한 거. 그죠? 이럴 때만 우리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 지나간다. 동물처럼 숨 쉴 수 있겠네 라고 말해도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막 이상하게 여기 강아지를 보고 전혀 동물이랑 상관없는 이 식물 특성을 붙여다가 저 강아지 지나가네? 그럼 광합성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면 이거 이상한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물 밑에 동물이 이렇게 강아지가 오진 않죠? 그죠? 분류할 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강아지 이 두 개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두 개의 상하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바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자바 세상에 이제 우리 현실 세계를 구축을 할 때도 이 강아지랑 동물은 명확한 상하관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건 사람 생각이고 자바는 이 세계의 논리적인 관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동물처럼 다루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벌쩍 뛰면서 빨간 줄 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강아지는 동물의 일종이다. 익스텐스잖아요. 이거. 상속이죠, 상속. 자, 그럼 자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강아지는 동물을 상속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동물의 일종이야 라는 걸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빨간 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 동물은 동물 타입이고 강아지는 강아지 타입이에요. 이거 안 맞죠? 더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원래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다르면은 서로 다른 존재니까 둘의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너 강아지를 동물처럼 다루면 위험하다. 자바가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건데 이제 경고 안 하죠. 왜? 강아지는 동물의 일종이니까. 이제 자바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자바한테도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층을 딱 알려줄 수가 있어요. 상속을 통해서. 자,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동물 3, 뉴, 고양이 하면 이거 됩니까? 사람이 볼 땐 이상하지 않거든요. 고양이는 동물이니까. 근데 자바는 고양이가 동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익스텐즈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빨간이 사라졌죠. 일단 요거 잘 보시면 자, 강아지가 요걸로 볼게요. 자, 여러분 강아지 1이 있어요. 강아지 1. 자, 요 강아지 1이 있죠. 요거. 자, 얘를 동물 밑에 좀 지우겠습니다. 동물 2 해서 강아지 1을 넣으면 강아지가 들어갑니다. 그죠? 강아지가 뭐가 됐어요? 동물이 됐죠. 그리고 강아지는 당연히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다? 강아지 2. 자, 똑같은 강아지 1인데 얘가 동물도 됐다고, 강아지도 됐다 하죠.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습이 여러 개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객체가 동물처럼 생겼다가 강아지처럼 생겼다 하죠. 요걸 다양성이라고 해요. 일단